네, 안녕하세요. 저 보시에서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는 윤현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마지막 순서라서 너무 늦지 않도록 핵심만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인 걸 생각을 하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해서 많은 자율주행 내용이 겹칠 것이다 했는데 앞에 부분의 도입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많이 거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푸시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뭘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보시가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을 계획하고 나가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고 미국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중국 쪽도 많이 서두르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는 이제 지금 티어 1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OEM들하고 상당한 많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택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비즈니스에 제일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컴포넌트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레이더나 카메라나 초음파 센서나 이런 근접 카메라에 대한 솔루션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를 충실하게 공급하고 거기에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공급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DA 부분에 있어서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왜 보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전 세계에 많은 OEM들이 있지만 그 많은 OEM들이 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R&D를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 대비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을 개발하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차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이게 향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텐데 소프트웨어며 맵이며 펑셔널 세이프티는 어떻게 할 거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 OEM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OEM들은 시스템 솔루션을 요청하고 있는 OEM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솔루션을 요청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시에서 저희의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가 실제로 차를 만들지 않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장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배경은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해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증가,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런 배경이고 그리고 커넥티비티는 오늘의 많은 분들이 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커넥티비티가 많이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희도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도시화나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뭐 2030년 되면 평균 수명이 3, 4년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더 각광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이 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고 하면 이제 정말 뭔가가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는데 아까 자부위원회 본부장님이 말씀해 줬던 것처럼 또한 실제에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이 오토메이션으로 갈 때에 정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리던던시거든요. 어떻게 백업 장치를 가져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뉴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어차피 또 선도해서 더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된 것들이 자율주행을 앞당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베네핏인데요.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도로교통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유럽하고 미국 쪽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구매 의사가 있느냐, 분들 어떤 조건이면은 이것을 한번 사용할 의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대충 보면
이 어그리하고 풀리 어그리를 합치면 대략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유럽하고 미국의 인식 정도는 절반 정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을 하면 로지컬하게 자기한테 와닿으면 이제 구매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언제라도 시스템을 오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요구되고 있고 엔드 유저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8,900만 대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도 많이 있고, 테슬라나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쉬가 많이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이쪽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도 기술을 선도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도 테슬라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신기술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메인 시장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쪽에서의 시장성과 마켓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SA의 데피니션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하일리 오토메이션에 가면 이제 운전자의 인텐션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시에서 만든 자료에는 이쪽 레벨부터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그 이전까지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파셜리하고 하일리 오토메이티드, 풀리 오토메이티드가 단계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하일리 오토메이티나 풀리 오토메이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장의 대세는 이쪽이 상당히 셀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레이더나 카메라를 장착하는 주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유로 엔캡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규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즈니스는 이쪽의 영역이 계속 크고요. 향후에 이쪽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선도 측면에서 갈 것이고 시간이 걸릴 텐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캐치업하느냐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부분입니다. 트래픽 잼 파일럿은 이제 대략 30kph 이하에서 앞차 따라가는 컨셉이고요. RCA는 한 차선을 따라가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HDA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이웨이 어시스트는 이제 저희는 레인 체인지까지 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조금씩 굉장히 좀 점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까지는 전방 레이더 하나와 후방 레이더 하나, 전방 레이더 하나, 전방 카메라 하나가 있으면 앞쪽에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근데 여기 하이웨이 어시스트 저희가 표현한 이 부분부터는 레인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레인을 넘어가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후방에 레이더 2개를 달아야 되고요. 전방에 코너에 레이더 2개를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카메라가 전방에 있어서 이 5개의 데이터를 퓨전을 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센트럴 이슈를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센 쪽을 또 하드웨어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능이 레인을 넘어가는 기능이 이제 실제로 되면서부터는 하드웨어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이제 운전자의 감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올 텐데, 첫 번째는 저희는 하이웨이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번에 발표해 주신 것에서 교차로, 시골 이런 게 왔었는데 그 부분은 엄청 더 컴플렉시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이웨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오토메이티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자율주행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파킹 파일럿 쪽도 유럽 쪽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내 차는 내 주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파킹할 때 실제로 이제 어느 스페이스에서 어느 공간에 자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로 차가 찾아가려면
이 관제탑의 센트럴 타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목적 하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정해진 지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 자동 발렛 파킹이죠. 그것을 2018년에는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려면 이제 자동차는 이제 당연히 자기 앞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접 거리를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가 자기 차량에 한 12개 정도는 둘러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요구가 됩니다. 현재까지 파킹 관련돼서 개발된 기술은 자동차에서 안이든 밖이든 버튼을 누르면 차가 정해진 영역 안에 찾아 들어가는 것, 그까지는 상용화된 기술이고요. 요 다음 목표가 이제 발렛 파킹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주차를 잘하고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차가 이렇게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몇 번 하면서 이게 찾아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은 성격 답답해서 못하고 보통 자기가 넣는 게 더 빠르다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한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옵션 레이트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 의외로 이런 것이 많이 장착이 돼 있고 그것들은 이제 파킹에 관련된 기술도 단계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렌트카를 하시면 아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렛 파킹 쪽입니다. 보시가 시험하고 있는 뭐 간단한 이력이고요. 13년에 미국하고 독일 이쪽에서 시작했고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했고 왜 부품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OEM에서 시스템 솔루션을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센서 셋에다가 플러스 하드웨어를 다 센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세이프티 솔루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맵 회사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레이저 스캐너 타입으로 개발하다가 실제 두 번째 세대에서 만든 거는 보시면 이게 없죠. 양산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저희의 그 레이더를 중심으로 시험차를 꾸며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파셜리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하일리 오토메이션으로 넘어갈 때 이제 리스판시빌리티가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드라이버가 이제 그 충분한 제동력이나 이런 액추에이터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파셜리는 드라이버가 테이크 오버가 됩니다. 근데 하이 오토메이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된 케이스에서 하는데 여기는 모든 상황에서 대응을 차가 해야 되고요. 페일세이프가 나면 여기는 경고등을 알려준다든지 퍼포먼스를 디그레이드하고 나는 이제 내 차 상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고 운전자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일리 오토메이션으로 갈 때 리던던시의 개념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CU와 센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액추에이션 이런 모든 부분까지 리던던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하일리 오토메이션에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잡고 있다가 이게 놔도 되고 조금 운전자가 다른 일을 해도 되는 부분이 레벨 4단계부터 넘어가는 그 SA 기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풀리 오토메이트드 될 때 시스템 쪽에서 이제는 디그레이드 될 퍼포먼스도 테이크 오버를 해야 되고 페일러가 나도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차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하일리 오토메이티드 쪽에서 굉장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셜리 오토메이티드까지는 뭐 이렇게 센서가 보고 액추에이터가 반응하고 펑셔널 아키텍처가 반응해주고 페일세이프 관점을 가지면 되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페일이 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브레이킹도 해줘야 되고 스티어링도 해줘야 되고 세이프티도 챙겨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키가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쉬가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센서셋을 하드웨어부터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롱레인지 레이더 1, 2, 3세대를 개발을 한 지가 지금 3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어서 레이더가 100만 개가 팔리기까지 거의 연수가 15년,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100만 개에서 200만 개가 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보쉬가 생산하고 있는 레이더 개수가 1년에 지금 500만 개까지 올라갔고요. 이 추세면 향후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레이더 시장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이 레이더를 자율주행을 하려면 아까 8,900만 대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쉬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전방에 레이더를 하나를 달고 차량의 코너에 2개를 달고 후방 코너에 2개를 달고 후방 가운데는 이제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긴 하지만 이제 대략 5개, 6개의 레이더를 한 다음에 요 차량 앞에다가 스테레오 비디오를 카메라를 다는 것. 일단 그것이 SAE 기준으로 레벨 4에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센서 셋이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차 주변에 12개를 보통 답니다. 파킹 기능을 하려면 앞에 4개, 뒤에 4개, 대각선에 2개. 그래서 12개를 달고 리어레인지 카메라를 답니다. 후방 주차할 때 되게 편한 기능이면 이걸 후방에 지금 하나만 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서라운드 뷰 좋은 차는 4개를 해서 뷰를 보고 있는데 요 차에 4개를 둘리면 차에 대한 사방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쉬는 생각하는 것이 이 서라운드 뷰를 다 보고 나서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네이블러가 뭐냐, 결국은 360도에 대한 센싱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샤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센서에서 보내준 신호를 기반으로 브레이크와 스티어링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가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것이 굉장히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드웨어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쌓아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스테레오 비디오 카메라도 지금 시장에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초음파 센서도 저희가 굉장히 한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했고, 리어레인지 카메라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몇 년 전에는 좀 고급 펑션을 양산을 BMW 7 시리즈에 보시면 굉장히 모션 인식하는 뷰가 굉장히 예쁜 것들이 아마 인터넷 동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저희 쪽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구현한 게 되겠습니다. 세이프티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하고 스티어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쉬 쪽은 브레이킹하고 스티어링을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은 원래는 이제 제데프 쪽 회사였는데요. 독일의 제데프라는 회사와 보쉬가 50대 50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쉬가 완전히 인수하면서 지금은 스티어링 쪽까지도 왔고요. 스티어링 쪽이 또 받쳐줘야 자율주행 쪽에서 개발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 샤시 디비전하고 이제 스티어링 디비전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도 지금 개발의 추세는 리던던시가 가능한 이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가야 된다, 그런 컨셉하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동을 담당하는 ESP 쪽도 저희가 백큐ම් 부스터 쪽에서 유압 부스터인 이 I 부스터 쪽으로 바꿔왔고요. 유압식입니다. 운전자의 인풋이 들어오면은 스트로크를 계산해가지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유압을 생성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압 발생 반응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긴급 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베스트의 유압 프레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I 부스터와 ESP를 동시에 해서 이 부분은 브레이크 포스를 발생시키는 쪽이고, 이 부분은 이제 차량의 거동 제어 쪽인데, 이 두 부분도 브레이크는 저희 보쉬 쪽에서는 분리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리던던시입니다. 한쪽이 페일러가 나도 다른 한쪽이 긴급으로 커버를 해서 운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동도 더블 컨셉으로 이렇게 2개를 같은 세트로 넣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동하고 조향 쪽을 제가 커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많은 부분들을 이 테크니컬리하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저희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백업을 어떻게 할 거냐. 자율주행 가서는 할리 오토메이터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셜적으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제 신뢰감이 많이 필요하고 정말 눈 감고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드라이버로부터 리스판시빌리티를 차가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밸리데이션과 책임과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방식으로 연도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은 질문인데 이제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리미테이션,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카도 분명히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는 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상 시간보다 좀 빨리 마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 시간은 빨리 끝내셨지만 질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질문해 주신 분 중에 레이더 말고 라이다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라이다가 필요 없고 보쉬 레이더와 뉴럴맵만 있으면 자율주행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보쉬가 라이다 개발하고는 있고요.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독일이 뭘 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전담 조직은 만드는 거 맞고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테나도 개발하시나요? 이런 질문인데. 안테나요? 자동차 안테나 어떤 안테나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질문하신 분 네. 계신가요? 어떤 안테나?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가장 이쪽 영역하고 유사한 거는 저는 이제 아다스 관점하고 브레이크하고 샤시 쪽을 맡고 있고 그쪽을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 멀티미디어 사업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쪽 인포테인먼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쪽 영역은 또 별도의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센서의 중요성 강조하셨는데 센서 자체의 신뢰성이나 테스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그 실제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단품 테스트는 저희가 랩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레이더를 하나 양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레이더 카바라는 부분이 붙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의 전파의 속성이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나오냐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차를 가지고 실도로 내구를 엄청나게 띱니다. 몇천 킬로를.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게더링 해가지고 시스템을 꺼놓고 시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신호와 레이더에서 나가는 신호를 보고 과연 이게 오작동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레이더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말로 차량마다 엄청난 주행 거리를 떼어서 차량 개발 마지막 단계에 실제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쉬에서 센서셋과 센서 퓨전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과거 보쉬에서도 AVN 제품을 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운전자와 시스템 간 UI, UX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통신 프로토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저희가 시장에 나온 게 BMW 7 시리즈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더넷 방식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2세대는 LVDS 방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LVDS도 되고 다른 프로토콜도 되는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 이슈 중 하나가 와이어 무게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신 센서들이 와이어든지 와이어리스인지. 다 센서는 보시면 그 밑에 다 커넥터 부분이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와이어 타입으로 이렇게 하드와이어로 연결은 해줘야 됩니다. 네. 성능 및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고 엔진부도 사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기차 시대로 가면 엔진 무료화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엔진 쪽은 저희가 엔진 모듈 그 자체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디젤 엔진 ECU 쪽하고
그쪽 관련된 인젝터 펌프 그다음에 개솔린 ECU 쪽을 보쉬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의 메인 비즈니스는 그쪽 영역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이다스 어떤 컴퓨팅 시스템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컴퓨팅 시스템이요. 네. 저희는 그 제가 뭐 정확한 이름까지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별도의 센서는 별도의 ECU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보시면 지금은 센서가 많이 소형화됐는데 그 센서 안에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도의 ECU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컴퓨터 시스템 자체 브랜드를 원하신 건가? 어떤 원하신? 칩 이름이요. 안에 들어가는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쪽 칩 이름이라서. 예. 예, 사업 비밀을 여쭤보신 걸로.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